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점순이의 잘생긴 신랑 이야기입니다. 우리 점순이의 신랑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궁금해지네요. 재미있게 시청하시고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 점순이의 잘생긴 신랑. 멀지 않은 옛날 어느 마을에 점순이라는 처녀가 살았어요. 입술 아래 점이 있어 점순이라 불렸는데 그 점이 복점이었는지 점이 흉하게 보이기는커녕 점순이의 얼굴을 오히려 섹시하게 만들었죠. 또한 점순이는 손재주가 뛰어나서 그녀가 만든 물건은 무엇이든 비싼 값으로 잘 팔렸고 덕분에 점순이는 큰 기와집도 샀고 돈도 많이 모았어요. 그러나 점순이는 돈 버는 재미에 27살이 넘도록 시집을 가지 않고 있었는데 동네뿐만 아니라 멀리서도 그녀를 탐내는 사내들이 많았죠. 해서 요즘은 거의 매일 매파로부터 중매가 들어왔어요. 이쪽은 가진 것이 돈밖에 없는 칠복이라네. 그리고 이쪽은 돈을 버느라 홍기를 놓치긴 했으나 현재 장안의 예비 신부 인기 1위인 점순이. 서로 인사들 하고 얘기를 나누시오. 7개의 복을 가지고 태어난 칠복이라 합니다. 입술 아래 점이 있어 점순이라고 해요. 나하고 혼이 나면 돈 걱정은 절대로 하지 않고 살게 될 것이오. 평생을 호의호식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나는 가진 것이 돈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게 보입니다. 안녕히 가세요. 아니, 아주 할 말이 많은데 무슨 소리요? 저는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칠복이 당황해서 황망히 떠나고 매파와 점순이 둘만 남았어요. 아이고, 번번이 왜 그려? 저 사람은 건넌 마을에서 최고 부자요. 물려받은 땅이 어마어마해서 평생 손에 물 한번 묻히지 않고 살 수 있는디 뭐가 트집이요? 못생겼어요. 아니, 생긴 것이 밥 먹여줘? 아이, 뭐니 해도 돈이 최고 아니여. 돈은 저도 있고 없으면 벌면 돼요. 하지만 평생 보고 살아야 하는 사람 얼굴은 무조건 잘생겨야 돼요. 평생 고문을 당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아이고, 나이도 생각해야지. 더 늦으면 제취자리도 힘들어. 처녀로 늙어 죽는 한이 있어도 잘생긴 남자가 아니면 시집 안 가요. 그랬어요. 점순이가 27이 되도록 혼기를 놓친 것은 돈 버는 재미와 점순이가 원하는 신랑의 조건은 딱 하나. 잘생긴 남자였어요. 매파가 혀를 차며 돌아가고 삼돌이가 다가왔어요. 삼돌이와 점순이는 어릴 때부터 친구였고 점순이가 시장에 자리를 잡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던 것은 삼돌이의 도움이 컸죠. 온갖 힘들고 굳은 일은 삼돌이가 모두 도와줬어요. 오늘도 안 댕겨? 그러다가 점순이 노처녀로 늙어 죽겠다. 내 걱정 말고 네 걱정이나 해.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대장간에 가서 물건이나 가져와. 그러지 말고 나하고 살면 어때요? 너 농담이라도 한 번만 더 그런 이야기하면 2번 다시 안 본다. 알았다, 알았어. 5, 6월에 설이 내리겠다. 왜 이리 썰렁하냐? 그러던 어느 날 점순이는 드디어 운명의 남자를 만났죠. 피부도 희고 얼굴이 조각같이 잘생겼지만 몰락해 가난하게 살면서 과거 공부를 하고 있는 양반을 만난 것이었어요. 거기에 나이도 연하였어요. 둘의 혼담은 일사천리로 이루어졌고 깨를 볶는 신접살림이 시작되었죠. 가난한 것 빼고는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남자였어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도 행복한 이 남자는 생긴 것도 잘생겼지만 무척 자상했고
고소한 냄새가 동네에 퍼질 정도로 깨도 열심히 잘 볶았어요. 그런데 1년 동안 쉬지 않고 깨를 볶았는데도 점순이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점순이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부인, 아무런 걱정도 하지 마시오. 아이가 없으면 어떻소? 우리들이 이렇게 한평생 아껴가면서 알콩달콩 살면 돼요. 저야 좋지만 그래도 대를 이어야 서방님의 도리를 다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제 1년 지났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기다려봅시다. 점순이는 신랑의 배려가 너무나 고마웠어요. 그래서 신랑은 계속 과거 공부를 하게 되고 점순이는 더욱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고 그렇게 또 1년이 흘렀으나 여전히 아이는 생기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아침 일찍 산책을 한다고 동구 밖으로 나갔던 신랑이 웬 여자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동구 밖에 선앙당에서 따라왔다는 것이었어요. 당시에는 소박을 맞으면 친정으로 가거나 친정으로 가는 것이 가문을 욕보이는 것 같으면 새벽에 선앙당 아래 서 있다가 처음 보는 남자를 따라가서 첩이 되는 것이 관례였죠. 점순이는 기가 막혔지만 신랑이 데려온 것도 아니고 관례대로 여자가 따라온 것이니 어쩔 수 없었죠. 그날 저녁 점순이는 일단 여인을 행랑채에 머물게 했어요. 그리고 여인을 자세히 보니 여인이 의외로 젊었어요. 나이가 몇이냐? 24입니다. 아직 나이도 어린데 어쩐 일로 소박을 맞았느냐? 소박을 맞은 것이 아니라 저 스스로 나온 것입니다. 저는 19에 혼인을 했는데 1년 동안 신랑이 저와 잠자리를 한 것이 10번도 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1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시댁에서는 바로 첩을 들였고 그 후로는 신랑이 제 근처에도 오지 않았으며 4년 동안을 시댁에서 머슴같이 일하면서 온갖 구박을 견디며 살아오다가 도저히 견디기가 힘들어 도망을 나온 것입니다. 점순이 여인을 자세히 바라보니 아직 앳되고 예뻤죠. 점순은 여인의 처지와 자신을 비교해봤어요. 점순의 신랑은 잘생기기도 했지만 정말 좋은 사람이었고 벌써 2년 동안을 아무 말 없이 기다려주지 않았는가. 점순은 여인을 신랑의 첩으로 맞아들이기로 결심했죠. 나이가 젊으니 아이도 쉽게 생길 듯 했어요. 여인을 첩으로 들인 지 6달이 흘렀죠. 처음 여인을 첩으로 들였을 때는 신랑이 자신에게 가끔 찾아왔었는데 요즘은 거의 발걸음을 하지 않아 점수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어요. 땅 꺼지겄다. 네가 뭔 걱정이 있다고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냐. 소원대로 잘생긴 신랑 얻었지. 장사 잘 되지. 뭔 걱정이 있냐. 내가 아무래도 잘못했나 봐. 밑도 끝도 없이 뭔 말이요? 첩들인 건 말이야. 아무래도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왜? 신랑이 너에게 자주 오지 않아서 그려? 아님 첩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려?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아유, 질투하지 마라. 칠거지약 중에 하나다. 그리고 네 신랑 같은 사람이 어디 있니? 네 욕심을 빼면 아무런 문제도 없잖요. 혼인도 못한 것이 뭘 한다고 떠들어. 입 닥치지 못해? 점순이 삼돌이에게 쏘아붙이기는 했어도 삼돌이 말이 틀린 말이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되었는데 점순이 입이 떡 벌어질 일이 생겼어요. 아침 산책을 나갔던 신랑 뒤에 또 여인 한 명이 따라온 것이었어요. 오늘도 선앙당을 다녀오셨어요? 내가 다니는 길이야 늘 일정하지 않소. 따라온 여인은 다짜고짜 자신에게 절을 하네요. 점수는 기가 막혀서 말도 나오지 않았죠.
이번에는 자신의 의견도 듣지 않고 신랑이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해서 반년 만에 신랑의 첩이 2명이 되었어요. 점수는 예전보다 더 열심히 일을 했어요. 식구가 2이나 더 늘었으니 당연한 것이었고 첩들이 거들 수도 있는 일이었으나 그녀들은 신랑 옆에 찰떡같이 달라붙어서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신랑이 자신에게는 아예 오지도 않았어요. 점수는 그럴수록 일에 더 매달렸고 점순아, 너 손에 피나잖아. 삼돌이가 놀라서 달려와 천으로 점순이 손을 묶었어요. 너 집에 무슨 일 있어? 이제는 내가 말하기도 창피하다. 글쎄, 그 인간이 며칠 전에 첩을 또 한 명 들였지 뭐니. 나라님은 첩을 수십 명도 들인다는데 2명 가지고 뭘 그려. 그 인간이 나라님이냐? 내가 왕비냐고. 아니, 난 그냥 너 위로하려고. 그게 불난 집에 보태지라는 거지 위로하는 거니? 필요 없어, 저리 가. 미안해요. 난 네가 그 정도로 심각한지 몰랐어. 심각하다고. 난 왕비가 아니고 돈 벌어다 주는 머슴이라고. 점순이 소리치면서 엉엉 울자 삼돌이 어쩔 줄 몰라 하며 옆에 서 있었죠. 그런데 그런 장면을 점순이 신랑이 숨어서 몰래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은 웬일인지 신랑이 첩에게 가지 않고 점순이에게 왔어요. 그리고 점순이 2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당신이 일하느라고 고생이 많소. 내가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해 미안하오. 조금만 참으시오. 아이만 하나 생기면 당신을 더 이상 힘들게 만들지 않겠소. 점수는 순간 울음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그러면 그렇지. 신랑은 여전히 자상한 사람이었고 지금은 아이 때문에 자신을 멀리할 뿐 여전히 자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잠시라도 신랑에게 서운한 생각을 했던 자신을 책망했죠. 그래서 하는 말인데 내일 물놀이를 갈까 하오. 당신도 같이 가겠소? 내일은 가게 일이 가장 바쁜 날입니다.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다음 날 신랑은 아침 일찍 첩들과 물놀이를 떠났고 점수는 시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왔는데 또다시 놀라서 입이 벌어졌어요. 신랑 옆에는 2명의 첩 말고 또 다른 여인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선앙당이 아니라 물에 뛰어든 여인을 구해서 데려왔다고 했죠. 점순이는 어제 저녁 신랑의 고백도 잊고 해서 아무 말 없이 첩을 1명 더 들이기로 했어요. 그날 밤 점수는 잠이 오지 않아 후원을 거닐고 있는데 오늘 새로 데려온 여인의 방 창문에서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렸어요. 점순이 가까이 다가가니 점순이 어쩌고 하는 신랑의 목소리도 들려왔고 점순이 자신의 이름이 들리자 좀 더 자세히 듣기 위해 창문 가까이 다가갔죠. 거기에는 신랑과 첩 3명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언제까지 저 무식한 상것을 데리고 살 것입니까? 그래도 돈은 잘 벌어오지 않느냐? 조금 더 부려먹고 내치자. 우리가 약조를 한 지가 벌써 3년이 다 되어갑니다. 큰 집도 있고 돈도 쓸 만큼 있으니 이제 그만 쫓아내시지요. 그래, 나도 3년간 그 여자 비위 맞추느라 고생했다. 내일이라도 점순이를 쫓아내고 우리끼리 만판 놀아보자. 밖에서 듣던 점순이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죠. 들어보니 혼인도 계획적인 것이었고 차례대로 첩을 들인 것도 모두 계획적인 것이었어요. 저들은 자신이 혼인하기 전부터 신랑과 알던 사이였던 것이었고 자신의 재산을 갈취하기 위해
완벽하게 자신을 속인 것이었죠. 점수는 생각할 틈도 없이 방으로 달려들어가 신랑의 뺨을 후려쳤죠. 철썩 소리가 나며 신랑이 나동그라졌어요. 평생 일을 해온 팔이었으니 힘있게 세게 때렸어요. 그 순간 오늘 온 첩이 점순이 앞을 가로막으며 팔을 잡았죠. 그리고 언제 달려왔는지 첩 2명이 양쪽 다리를 잡고 있었어요. 점순이는 그들 모두를 한 대씩 후려 갈겼어요. 다음 날 동네와 저자거리에는 점순이가 첩들을 질투하여 신랑에게 복수를 한다고 삼돌이와 바람을 피다가 신랑에게 들키자 신랑과 첩들을 두들겨 팼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점순이를 쳐다보며 수군거렸고 아이고 망측해라. 둘이 붙어있을 때부터 알았다니까. 아유 참으로 점순이는 대단하네. 애도 못 낳아 질투도 심해 바람도 펴. 이런 여자는 당장 마을에서 쫓아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유 맞아요. 당장 사람들을 모아서 점순이를 마을에서 쫓아냅시다. 삼돌이는 급하게 점순이에게 달려갔으나 벌써 시장에는 사람들이 점순이를 둘러싸고 웅성거리고 있었고 점순이는 겁에 질려 있었어요. 삼돌이는 사람들의 매질과 돌팔매질을 견뎌가며 점순이를 감싸 안고 그곳을 겨우 빠져나왔죠. 그리고 3년이 흘렀어요. 점순이와 삼돌이는 멀리 떨어진 마을에서 살고 있었고 둘 사이에는 아이도 하나 있었죠. 삼돌이는 형을 통해서 먼저 살던 동네 소식을 자주 듣고 있었죠. 얼마 전에 첩들끼리 싸움이 나서 모든 것이 밝혀졌어. 첩 하나가 관가에 가서 모두 사실대로 말해서 점순이 신랑하고 첩들은 곤장을 100대씩 맞고 반병신이 돼서 마을에서 쫓겨났어. 그 집은 네 부탁대로 팔아서 땅을 사놨다. 근데 점순이는 어디 갔니? 시냇가에 빨래하러 갔어요. 점순이는 신랑이 2번째 첩을 데리고 왔을 때 점순이는 낌새가 이상해서 자신의 집 문서와 땅 문서를 몰래 삼돌이에게 맡겨놨었어요. 점순이가 떠나고 신랑과 첩들은 집 문서와 땅 문서를 찾아서 온 집안을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고 돈도 없었죠. 결국 그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그녀들 중에 일방적으로 당하던 첩 하나가 관가에 그동안의 모든 사실을 말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점순이 신랑은 어떻게 됐어요? 권장을 맞고 반병신이 돼서 선앙당에 앉아있는데 어떤 늙은 과부가 죽어갔다는구먼. 세월이 많이 흐른 어느 오후 점순이가 냇가에서 빨래를 하는데 키가 훤칠하고 기가 막히게 잘생긴 선비 하나가 다가왔어요. 선비를 바라본 점순이는 눈이 반짝 빛났죠. 제가 한동안 이 마을에 머물러야 하는데 혹시 묵을 곳을 아는 곳이 있으신지요? 알고 말고요. 마침 우리 집에 비어있는 방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오시죠. 재미있게 보셨나요? 점순이는 잘생긴 선비를 보고 또 마음이 흔들린 것일까요? 설마 그랬겠어요? 상상은 여러분께 맡길게요. 천성은 어쩔 수 없는 모양이네요.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